네, 오늘 화창한 그 가을 아침 날씨인데요. 너무 좋습니다. 어제 본사 그 저희 백성옥 총장님의 강의로 본사 어제 오롯으로 다녀왔는데요. 그 가는 들판에 너무 예쁘고 황금 들판이어서 너무 예뻤고요. 또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애터미에서 저렇게 좋은 결실을 맺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또 다시금 그런 좋은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모두 황금 들판처럼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들은 지금 현재의 결정과 또 열정이 미래를 만드는데 오늘이 모여서 또 미래 웃는 날을 만들려고 이렇게 모였잖아요. 네. 잠시 후에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안내해 주실 시스템 강의로 이양수 본부장님을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타마스터 이양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는 몽골의 울란바토르에서 애터미 카페 아라비카를 마시면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으시겠습니다. 네네. 이 멀리서 고국의 이 명품 카페 아라비카를 마시면서 한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죠? 매일 보는 얼굴이지만 또 인사는 해야 되잖아요. 애터미 해모임 런칭 쇼가 내일 오후 11시에 있죠. 오전 11시에 있죠. 네, 제가 이제 해모임 이 런칭 쇼를 이제 얼마나 잘할지 이제 기대가 되는데 애터미 진짜 대단한 회사예요. 제가 애터미 사업을 시작한 지 거의 8년째 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올리지 않았잖아요, 가격을. 근데 13년 동안 단 한 번도 올리지 않고 오히려 양을 늘려줬으면서 이제서 이제 약간의 너무 이제 그 원재료 값도 오르고 했기 때문에 도저히 뭐 안 된 상황에서 올렸겠지만 그동안의 다른 제품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 그 오리온 초코파이 있잖아요. 얼마나 올랐는지 상상이 안 가. 신라면도 그렇죠. 신라면, 삼양라면 뭐 말도 못하게 올랐잖아요. 그랬는데 이 애터미는 버티다 이제 드디어 약간의 이제 올렸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또 기회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오리온 초코파이나 이런 신라면 이런 거에 비교해 보면요 거의 안 올랐거든요. 아예 안 올랐다고 봐야 하나도 안 올랐다고 봐야죠. 그렇게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을 고수하는 그런 애터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는데, 오늘 또 이제 제가 쭉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들, 기본적인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적인 것들이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걸 하기 싫어서 안 하신 분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내 의지대로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뿐인데, 모두가 정말 다들 잘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꿈과 목표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면서 버티는 그 기간이 얼마나 내가 열정이 있고 나에게 사랑이 들어가 있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버티게 해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할 건데요. 뭔가 좀 아주 기발한 거, 아주 기가 막힌 것을 가지고 나왔을 것이라고 여러분 기대들 하시죠. 근데 맨날 하는 것도 할 거예요. 우리는 반복하는 거니까. 자, 공유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네. 지금 이제 오늘이 벌써 9월 마지막 날이잖아요. 아주 이 시간이, 세월이 진짜 흐르는 게 아니라 아주 날아가는 것 같아요. 날아가는 것도. 우리가 이 가을과 함께 느끼면서 애터미 사업을 정말 열정적으로 할 건데, 이 코스모스 하면은 뭔가 아련한 그런 추억이 깃드는 그런 꽃 아니겠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 가을 정취를 느끼면서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열정적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가을을 얼마나 보냈는지 몰라요. 그냥 흘러가는 거니까 꼭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벌써 가을을 이제 59번째, 59번째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 보내면 이제 60번째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날아가는 세월을 정말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가을에 내가 승부를 걸지 않으면
내년 가을에 또 그 어려운 시기가 나를 또 덮쳐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 가을에 완전히 내가 승부를 걸어서 이겨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결단을 단단히 하고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정말 전쟁 같은 상황에서 그 전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일을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굳건하게 버틸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어디냐? 성공의 8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성공하는 법칙대로만 가면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일이 순리대로 풀어야만이 되는데 그 방법을 모르고 가면은 순리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정말 제대로 했을 때 내가 비로소 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1번부터 8번까지 하는 것이 꼭 임페리얼만 정상이 아니고 내가 지금 목표하는 거, 내가 지금 목표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그럼 거기에 도달했을 때 또 하나의 정상이 있고 그 다음 목표가 또 있잖아요. 그 다음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또 순리대로 이 법칙대로 또 가면 그 다음 목표에 또 도달하면 또 정상에 서는 거죠. 그러니까 꼭 우리는 임페리얼만이 정상이 아니고 내가 목표를 세운 거 거기에 올랐을 때 하나의 정상에 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목표를 아주 멀리 잡고 세분화시키면서 매일매일 해야 될 것들. 예를 들어서 내가 133을 했다, 1320을 했다. 그러면은 그걸 내가 목표를 달성하면 정상에 서는 거예요. 오늘 하루 정상에 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일 또 했을 때 내일 또 정상에 서는 거. 매일매일 정상에 서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면은 뭐 성공을 못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성공이 8단계 중에 제일 처음에 이제 꿈입니다. 꿈. 내가 애터미를 하는 이유이죠, 이유. 하나의 목적인데 이 이유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의식이 없다.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거 하는 이유는 반드시 그것을 해내겠다고 하는 것.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뭐 된다 된다 꼭 된다 애터미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다들 구호들을 외치는데 할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거거든요. 100명 중에 다 할 수 있는 게 100명이에요. 100명 중에 100명이 다 할 수 있는 것이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해야 한다라는 거는 100명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처음에는 한다고 하는데 진짜로 해야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비로소 이제 성공자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뭐 애터미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겠다라는 거, 균형 잡힌 삶을 살거나 아니면은 이 애터미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동안에 못했던 거를 이 애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목표를 이루어 가지고 내 목적, 최종 삶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인 거죠. 그 목적은 아주 장기적인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3대까지 가는 거잖아요. 내 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3대까지 가는 거예요. 이 목적이. 그래서 우리는 무한 단계니까 회원을 내 코드를 가지고 3대까지 회원을 다는 거예요. 전 세계 글로벌로 3대까지. 그러니까 몇 명이 달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애터미를 하고 내가 애터미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어떠한 삶을 살겠다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진짜 가시밭길을 가더라도 진짜 먼 눈길 발목이 푹푹 빠지는 목까지 빠지는 그런 광야를 눈 덮인 광야를 달릴지라도 나는 이 광야를 반드시 넘겠다라는 그런 목적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애터미를 그만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설정을 해놓고 분명하게 설정을 해놓고 목표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하나. 그러니까 퍼즐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되겠다 하면 오토 세일즈 마스터라는 것. 그 다음에 오토 세일즈 마스터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첫 번째 도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 그리고 자, 도전이 너무 버겁다면 세미 판매사를 해야 되겠다는 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내 나름대로 퍼즐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퍼즐을 맞추는데 그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반드시 언제까지 해야 되겠다. 퍼즐을 맞춘다고 해놓고 뭐 1년이 가도 맞추는 둥 마는 둥 2년이 가도 맞추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으면 이게 맞춰지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는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설정이고 그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 기간이 반드시 이제 들어가야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적하고 목표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목적은 내가 이 도구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하겠다. 그런 최종적인 것, 장기적이면서도 내가 누려야 할 것들인데 목표는 이 목표가 지나고 나면 오늘 목적이 없어 목표가 지나가면 허무한 거죠 사실.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해요. 부자가 돼가지고 돈이 많은데 이제 뭐 돈도 싫다 뭐 돈 벌어봤더니 뭐 인생 무상이다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표를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하다 이뤘는데 그 다음에 내가 진짜 부자가 된다면 뭐를 해야 될까 못 찾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100억이 있고 돈이 많다고 해도 주변의 사람들이 어려워도 그분들이 못 도와준다 그러면 그분들은 목적의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나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애터미를 통해서 진짜 인생에서 배운 바가 많잖아요. 내가 과연 애터미 하기 이전엔 목적이 있었는가, 이유가 있었는가, 그리고 애터미 하기 전엔 목표가 있었는가, 정말 달성하려고 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 없었어요, 저는. 근데 애터미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정말 커다란 걸 하나 배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진짜 우리는 용감하고 용맹해야 되거든요. 이제 내가 리더가 돼야 되는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유명한 나폴레옹이 말했어요. 개가 이끄는 사자 부대하고 사자가 이끄는 개 부대하고 어떤 게 좋겠냐, 어떤 게 더 잘 싸우겠냐 이걸. 자, 아무리 사자 부대를 내가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개처럼 개념이 없으면 그 사자 부대는 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개처럼 개념이 없어도 그 리더가 사자가 되면은 그 부대는 엄청난 힘을 가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리더가 되려면은 애터미에서 제시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습득을 하고 그 실천을 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진짜 사자처럼 용맹해야 되고요. 안에서는 온순해야 됩니다. 온순해야 돼. 특히 이제 우리 옛날부터 보면 아버님들이 이제 집에서는 무지하게 엄해요. 아니 뭐 술 드시고 막 그 주정하시고 집에서는 뭐 엄청나게 엄한데 밖에 나가면은 저분은 법 없이도 살 뿐이다 막 이래요. 근데 그 가정이 제대로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는 온순하고 진짜 나가서 밖에서는 제대로 용감하게 싸우는 그런 사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이 팀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이건 진짜 냉철해야 돼요. 팀원들이 그냥 힘들어가지고 막 힘들어가지고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 내가 진짜 된다 하면서 사자처럼 막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감한 리더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냥을 할 수 있는 사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소비자를 구축해 온다. 가서 리크루팅을 해 온다. 그게 사냥이에요, 우리는. 근데 그거를 벌벌벌 기고 내가 용기가 없으니까 그걸 막 힘차게 도전을 못 하는 거죠. 그런 사자가 되고 또 그런 사자로 만들 수 있는 내 파트너를 그런 사자로 만들 수 있는 정말 리더가 돼야 되고요. 그런 것을 하려면 진짜 예상 매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진짜 간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의 가상이죠. 가상 띄우기. 하이 매출을 점검하고 내가 내일 뭘 팔 것인가 이런 예상을 해서 그런 매출을 미리미리 좀 모두 좀 띄워놔야 되는데 안 띄워놔요. 그냥 아이고 매출 없는데 뭐 보면 뭐하냐 하면서 그냥 덮어 놔버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파리바게뜨를 한다. 그러면 그 파리바게뜨 사장은요 정말 하루하루가 진짜 고난의 연속이에요. 매일매일 그 빵은 하루 지나면 이게 팔기 뭐하지 맛이 없어가지고 그럼 내일 몇 개가 팔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자기가 예상해서 그 밀가루를 띄워야 될 거잖아요. 빵을 맞춰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덜 팔릴 걸 생각해가지고 빵을 조금만 띄웠어. 그러면 그날 또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빵이 일찍 떨어져 버렸어. 그러면 그 파리바게뜨 되겠냐 이거예요.
손님들이 와죠. 이거 뭐 왔더니 빵도 별로 없네. 그래서 다음에 안 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럴 걸 대비해서 또 많이 뛰어났어. 그런데 또 손님이 또 안 왔어. 그럼 그 재고는 다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예상 매출이에요. 치킨집을 하더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치킨 100마리를 오늘 팔아야 되는 치킨을 다 떼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치킨 100마리 떼어놨는데 50마리밖에 못 팔았어. 그럼 50마리 뭐예요? 고스란히 재고로 남아버려요. 그것들이 하나의 예상 매출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재고가 필요 있냐고요. 내가 뭐 해모임을 100개를 띄워놨든 뭐 화장품 앱솔루트를 100개를 띄워놨든 그 재고가 되냐고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30대 30이 맞아야 되는데 25대 20밖에 안 된다. 그럼 5만 10만을 그냥 막 여러 건으로 나와서 좀 지혜롭게 가상을 띄워놓으면 파트너가 필요한 가상도 필요한 매출도 있을 것이고 내가 필요한 매출도 있을 것이고 스폰서님이 또 필요한 매출도 있을 거 해가지고 상에서 떼우면은 누구 좋아요? 파트너 좋고 나도 좋고 다 모두 다 좋은데 아예 그냥 모르세요. 내 거 매출 없다고 그냥 덮어놔버려. 그럼 이게 뭐예요? 사자 부대냐고요. 이게 무슨 부대냐고. 개 부대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냥을 못 한다는 거예요. 사냥을 하기 위해서 내일 사냥감을 미리 맞춰놓는 거예요. 사자들은 다 그래 사냥하는 길목을 미리 맞춰놓고서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있다가 덮쳐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런 강의를 듣고 실천을 하면서 내가 내공을 이렇게 쌓아놔야 돼요. 그러면 누군가 나올 때 가서 리크루팅을 해낼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3할 때, 야구에서 3할 때만 되면 가공할 그 강타자죠. 그 애터미에서는요, 3할이 더 넘어요. 내공만 잘 내가 쌓아놓은 다음에 3할이 뭐예요? 한 7할, 8할 정도 되죠. 어쨌든 초대는 되니까. 그래서 이런 예상 매출을 내가 해야 된다. 진짜 그런 파리바게트나 이런 그 야채 가게 같은 것들. 내가 오늘 팔지 못하면 제품 썩어버린다. 하는데도 띄워놓잖아요. 그분들은. 왜? 매출을 올려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이 제품이 썩지 않는 물건이고 2년, 3년 가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띄워놓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재고를 띄워놓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가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이 가상을 띄워놓을 때는 생장점에다가 띄워놓고 생장점에다 매출을 좀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동생이나 누구나 이런 가족관계, 특수관계 있다고 해서 그쪽에다 이렇게 한번 맞춰주기 위해서 띄워놓고 그러면은 진짜 생장점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부비 하나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장점이라는 거는 실제로 나와서 자 세미나 참석하고 실제로 필드에 뛰고 계신 분들이 생장점이잖아요. 그분들을 위주로 매출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그분들이 도움을 받고 함께 뛸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데나 이렇게 매출을 회원 벌려가지고 그쪽에다 넣어가지고 PV 맞춰주고 빙고 먹게 하고 그거는 진짜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리더라면 이 냉철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월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자, 10월 1차부터 이제 우리가 진짜 타이트한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임해야 될 텐데 지금 한국에 한 25, 6도 되잖아요. 야, 이거는 진짜 일하기 좋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일하기 좋은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봄에는 일하기 좋은데 또 나른하다고 안 하지, 여름엔 또 더워서 안 하지, 가을에는 또 싸다고 또 안 하지, 너무 즐기기 좋다고 안 하지, 겨울엔 추워서 안 하지. 그러다 보니까 1년이 훅 가버렸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계획해서 이 가을에는 진짜 내가 완전히 무언가 하면 끝내버리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 해 가을에 내가 즐길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10월 1차에 지금 시작했으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쌤이다, 오토 판매사다, 오토 팀장이다 하면은 진짜 타이트하게 계획을 세워서 줄기주기를 하나하나 면밀하게 살펴가지고 다 미팅을 해보세요. 그럼 나옵니다. 포인트 나와요. 무조건 나와요. 그 미팅은 안 하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스타마스터 총장님은 지금 총체적인 거는 보지만 세세한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음에 샤론 로즈 마스터님들이 또 보고, 다이아몬드 마스터님들이 보고, 세일즈 마스터님들이 보고 하면서 체계적으로 구석구석을 다 뒤져 나간다면 이게 안 될 일이 없어요. 하루에 단 10만 포인트라도 더 올라오면 올라오지 더 올라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일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뭐 안 되는 듯 하다가 그게 3개월, 6개월 이렇게 정착이 되게 되면 폭발해 버리는데, 그게 이제 나 혼자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하게 그냥 시간이 하루하루 가버려요. 하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하루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월달 계획을 오늘 아직 못 짜신 분들은 오늘부터 리더님들과 함께 타이트하게 짜세요. 계보도 다 뒤져가지고 명단 쓰고 어디 가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 뭐 자꾸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직급 맞추기에 아주 포커스를 올려야 됩니다. 그 직급을 맞춘다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나 지금 세일즈인데 갑자기 뭐 샤론을 맞추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세일즈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오토스판입니다.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될 것인지 세일즈부터 직급을 맞추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리더가 돼야 되는데 과연 밖에 나가서 뭘 파는지 모르겠어요. 제품을 파는 건지 뭘 파는 건지 모르겠는데 리더는 정말 영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을 팔아야 돼요. 시스템을 팔고 마음을 사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대화 요령이 나오는데, 내가 진짜 애터미 사업자고 소비자가 하다못해 소비자들한테 내가 의지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뭐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니 그냥 이 사람이 오면 아니 기분이 좋아. 예를 들어서 어느 그 영업집에 갔는데 아이고 장사도 안 되고 막 그냥 막막한데, 아니 내가 나타났더니 기분이 좋아. 아 좋아. 어서 오시라고 막 이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는 이제 하나의 그분이 어떤 시스템을 팔았느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상대방의 듣고 싶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가장 명 MC 유재석이 있잖아요. 유재석이 대화법을 한번 보시면은 참 요소요소에 그 대화의 분배가 아주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듣고 싶은 말. 그러면서 살짝 찔러주면서 그 사람의 감정을 터치하는 그런 기술들이 아주 진짜 그 명 MC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사람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알아주는 마음이 내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가가지고는 그냥 막 내 얘기만 갖다 해. 그러면 이것은 내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말이 많은 게 돼버려요. 말이 많은 것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하고 이제 멀어지게 되는 거고, 또 그리고 특히 또 이제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고 있는 판국에 가서 조언을 또 한단 말이죠. 조언을. 그럼 이제 기분이 그 사람이 상해.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됐을 때 그냥 그 사람 마음에 맞게끔 그 사람 입장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칭찬하면서 너무너무 사장님이 실력도 좋으신데 이 시대가 그런 것이지 사장님이 그러셔도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서 딱 해주면은 그래도 자기 편을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분이 또 아이가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그러면은 같이 또 남편을 흠봐주고 아이를 흠봐주면서 그 사람 편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당신의 업인데 어떡하냐, 감당해야죠. 이렇게 또 얘기해버리면 그 사람이 또 말이 확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안 되고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이 뭔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죠. 얘기를 해 나가면서. 그리고 또는 뭐냐, 거기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침묵이 또 흐를 때가 있어요. 아주 그때는 난처하죠. 그때는 얼른 또 화장실로 도망가도 되고요. 잠깐 화장실 갔다 온다 도망가도 되고, 그리고 갔다 와가지고 또 질문을 해요. 질문을. 간단한 질문, 아무 질문 나오면 되잖아요. 그럼 그분이 또 자기가 다 얘기를 하죠. 순수. 그러면서 상대의 대화를 풀어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애터미에 대한, 애터미에서 말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애터미에 대한 비전은 이제 언제 말하냐. 그렇게 자기 말 다 들어오고 나면 사장님은 잘 되세요? 또 이렇게 물어봐, 그분들이. 그럼 그때 살짝 얘기하고 이제 이러면서 서로 마음을 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많은 소비자가 만들어집니다. 많은 소비자가 만들어져요. 어쨌든 간 소비자는 많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매출이 영 안 올라와. 그럴 때는 진짜 기분 안 나쁘게 시원하게 매출을 뽑는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기분 안 나쁘게. 이런 설문조사라는 것도 또 있고, 여러 가지 툴이 많아요, 애터미에서. 근데 그걸 내가 과연 활용을 하고 있는가? 자, 이 설문조사하는 요령은 어떻게 하느냐 보면요. 어떤 분은 설문조사를 하고 해보시라고 하니까, 이거 필요 없어요, 안 해. 왜 그러냐니까, 다 쓰고 있는 건데 뭐 하려고 또 체크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니까. 그러면은 이 설문조사를 활용을 못 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가서 우리 사장님, 우리 마트에서 쓰든지 어디 마트에서 쓰고 있는데 사장님 지금 쓰고 계시는 거 뭐뭐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하면은 다 체크가 돼요. 이게 다 체크가 돼. 라면 안 먹는 사람 없고 고등어 안 먹는 사람 없고 샴푸 안 써요. 없어요. 다 써요. 그러면 이렇게 다 쓰고 있는데 뭐하러 또 설문조사 해가지고 오냐고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걸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PV 계산, 예를 들어서 이것을 애터미 마트로 바꿨을 때는 PV 계산에서 내가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이 얼마나 된다. 이렇게 딱 제시를 해줘요. 그런데 사장님은 지금 이걸 쓰셨지만 거기 마트에서 받은 게 있냐? 하나도 없다. 그렇지만 애터미 마트로 바꾸면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다 하면서 딱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이제 들어간 제품이 있겠죠. 하나하나 들어간 제품. 그럼 그 제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칫솔은 혼자 사는 사람이다. 그럼 둘이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칫솔을 바꾼다고 하면 한 달에 두 달이니까 네 달이면 끝나죠. 네 달 되기 전에 가서 또 칫솔 팔고 갖다 주면은 떨어졌죠 하면서 딱 주면서 돈 8,000원 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안 주겠냐고요. 무조건 주지. 한 달에 한 번은 바꿔야 됩니다. 거기에 세균 같은 게 엄청 많아요. 세균으로 이 닦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8,000원 주세요. 그냥 재밌게 하는 거예요. 치약은 둘이 있으면 한 달이면 쓰잖아요. 그럼 치약 가져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나 3,000원이라 했을 때 3,000원 주세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친근해지면서 이걸 컨설팅해서 그러면서 포인트를 하나하나 쌓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 설문조사 했는데 설문조사 해가지고 계속 내가 이 소비 관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매번 가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고 아니 죄송합니다. 내가 한 번 했으면 됐지 뭐 또 그 다음 달에 또 하라 그러냐고. 이렇게 해놓고 내가 이제 이 설문지를 보고 관리를 하는 거라니까요. 관리를 가가지고 지난번에 밀크시슬 들어갔으니까 밀크시슬은 두 달분이니까 두 달 되기 전에 밀크시슬 가가지고 3만 원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종이보다도 이제 실제로 종이로 하는 것이 나아요. 근데 재밌게 이제 우리가 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또 이런 큐레이팅 앱도 활용할 필요 있어요. 애텀에서 이 큐레이팅 앱을 만들어 놓은 지가 오래됐는데 이거 진짜 제대로 활용하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20대, 30대, 40대, 50대 다 연령대부터 이렇게 큐레이팅을 하게끔 다 앱 그 매뉴얼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플레이스토어에 가가지고 애텀 큐레이팅 하면 그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앱을 깔아가지고 그냥 연습 삼아서 아무나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고객한테 이런 것도 있어요. 재밌네 그러면서 또 함께 해보고 그러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가가지고 서먹서먹할 때 서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무슨 말을 해야 될 때 서먹서먹할 때 질문 또 살짝 던져보면서 또 이런 것도 있다고 해서 깔아가지고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하면서 딱 하면 거기서 PV 계산까지 소당 계산까지 딱 나온다니까요. 자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사장님. 어디 가서 뭐 땅을 파보세요. 이 돈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라면집에 가서 라면을 6만 원 라면을 몇 그릇을 팔아야 도대체 6만이 나오는 거예요? 계산이 안 쓰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재미삼아서 살짝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 사장님 앉아서 그냥 6만 원 버는 거예요. 라면 20그릇 팔아서 6만 원 남는 것보다 20그릇 팔아서 30그릇 팔아서 6만 원 30그릇이 뭐예요? 한 거의 6만 원 남으면 1,500원씩 남는다고 해도 40그릇을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 머릿속에 딱 계산이 서가지고 살짝 터치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라이브 쇼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자꾸 공부하세요. 라이브쇼 보고 내일 뭐 나올까 뭐 나올까. 자, 오늘 이너 밸런스 나오잖아요. 그 이너 밸런스 여자분들 안 먹는 분이 어디서 다 전화 때려. 이너 밸런스 뭐 3개 사면 하나 더 준다 막 그렇게 하면서 계산해 주는 거예요. 단가 계산도 해주고. 그러다 보면 10명 중에 2~3명은 무조건 삽니다. 무조건 사. 그게 1320이야. 20명한테 전화하면요. 30명 무조건 사. 그러면 이노밸런스 PV가 누구 PV? 내 PV도 되고 파트너 PV 되고 스폰서 PV 되고 다 같은 PV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진짜 놓치지 말고 해야 할 줄 알아야 진짜 사냥을 할 줄 아는 그런 어미사자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 세미 세일즈 마스터를 얼마나 우리가 잘 활용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세미 세일즈 마스터. 지금 이제 오토 세일즈 마스터를 굉장히 이제 벽을 높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저는 모르겠어요. 뭐 오토 판매가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다들 이제 그렇게 하니까 세미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라는 거죠. 아까 그러한 방법으로 세세하게 다 찾아 들어가면서 하다 보면 세미는 무조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세미가 되다 보면 반드시 나랑 함께 또 세미 하려고 한 분들이 좌우고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을 세미 보내버리면 나는 자동으로 오토 판매가 되거든요. 그리고 좌측에 우측에 150이고 그리고 이제 이 세미 하는 과정에서 지혜롭게 내 포인트도 올려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30대 30으로 맞는 기간에 한쪽에 35가 넘칠 수가 있다. 그러면 30대 30을 맞추면서 내 포인트 5만 PB 넣으면서 내가 240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방식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넘친다고 해서 또 내일로 넣지 말고 그거를 갖다가 나의 포인트, 내가 예를 들어서 70이 돼 있다, 150이 돼 있다. 그러면 240까지 최종 우리가 가야 되니까 30대 30 맞추면서 남는 5는 내 몸에다 넣을 수 있는 거.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70이에요. 30대 30 맞고 내가 75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맞췄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뭐 10만도 남을 때가 있고 막 그래요. 그럼 10만 내한테 넣고. 그러다 보면 근데 나한테 포인트 넣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그만큼 뛰어야 돼요. 전혀 이런 분들이 계셔요. 나도 집에서 필요한 물건도 있고 그리고 또 다니다 보면 포인트 필요 없어 너나 가져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알았어요 나 가질게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가지면 돼 그런 분들의 포인트를. 그래서 포인트를 연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미 세일즈 마스터는 진짜 해야 돼요. 우리가 아직 안 되신 분들 뭐 물론 이제 팀장 또 국장님들한테 이거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우리가 함께 하실 초기 사업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세미 세일즈 마스터는 하기 쉬워요. 앞으로 이제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게 정식으로 안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미 세일즈 마스터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하면서 6번째 후속이 있잖아요. 후속. 이 후속이 전부예요. 우리는 후속이 사업 설명 들어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가 안 되는 거야. 하다가 멈춰버려. 왜 그러냐고 봤더니 계속 그분한테 뭔가를 나오기를 바라면서 내가 막 가서 노력을 하려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노력을 하는 건 당연한데 어떻게 노력한다? 그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권영식 노엘 마스터 있잖아요. 이덕우 사장님, 이덕우 임페리얼의 파트너예요. 이덕우 임페리얼님은 그분을 어떻게 하냐면요. 매주 그 시간에 했대요. 매주 그 시간에 전화를 한대. 전화하면 영시가 세미나 가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안 되겠는데 그럼 그럼 다음 주에 보자 이렇게 딱 끊고 그 다음 주에 가 이제 또 영시가 세미나 가자 그럼 또 오늘 또 무슨 일이 생겨서 계속 미루다 3개월째 미루다가 전화가 안 오더래요. 그러니까 왜 안 오는지 궁금해가 자기가 우리 전화를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담을 안 줬다는 얘기예요. 세미나 가자 했는데 안 간다니까 왜 안 가냐 한 번만 가보자는데 왜 안 가냐는 또 막 잘잘잘잘 하고 또 그래서 그럼 그 다음에 그분 전화를 받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럼 다음에 가자 계속 간다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장 대책을 했을 때 어느 사업장에 가서 그 이제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냥 부담 없이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와서 그냥 뭔가 바라는 거 없이 계속 인사만 하고 1년만 인사만 해도 그분하고 완전히 친해요. 내 말 한 번은 들어줄 수 있는 그 신뢰 쌓기가 된다는 얘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포기가 없이. 그렇다고 해서 뭐 내 말을 들어주고 초대될 수 있는 사람한테도 막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초대될 수 있는 사람은 초대하고 그렇지 않고 좀 어렵다 생각하는 사람 그냥 얼굴만 보고 나와도 신뢰 쌓기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여기서 바로 뭐냐면 파는 사업이 아니라 관리 사업이라는 거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당장 뭘 옮기고 와야 돼. 그래야 내 직성이 풀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나의 속성을 알아버리고 그다음에 나를 튕겨져 나가려고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리더들이 흔히 또 이제 후원 활동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파트너 입장에서는 뭔가 좀 한 방을 날려주길 바라는데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리더가 딱 보고 가가지고 이분은 좀 장기적인 후속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그냥 가가지고 상태만 점검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약속하게 오고 그러면서 계속 하다 보면 하다못해 오토 소비자라도 될 수 있는 상태인데 그냥 누가 갔는데 하나도 하는 일이 없이 그냥 오더라 하면 또 불만을 토로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사업을 망쳐버리는 거겠죠. 리더가 하면 무슨 방법이 있겠구나 하고 믿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서로 확신이고 신뢰거든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사업을 꾸준히 영위하자.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복제. 이 성공의 8단계 8가지 중에서 다 중요하지만 오늘 제가 특히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전달 초대 부분에서 어떻게 전달하면서 매출을 뽑는가. 그리고 그 매출 뽑고 사업 설명 들어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후속 관리를 하는가. 그 다음에 내가 진짜로 복제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복제. 나를 먼저 실천하는 리더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리더가 뭐냐면 내가 판매사 갈 때 스폰서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 것들, 내가 판매사 처음에 할 때 스폰서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 뭐 PB 안 줬다라는 그런 기억 말고 내가 판매사 갈 때 어떻게 나를 컨설팅 했던가 그런 과정을 내가 기억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파트너한테 잘 컨설팅을 해가지고 세일즈마다 다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막 다짜고짜 하지 말고 아이고 사장님 뭐 자연스럽게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뭐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냐 이런 점검을 하면서 세일즈는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하면서 저랑 한번 기간을 좀 정해서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세일즈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공의 8단계 1번부터 8번까지 내가 제대로 하는 그런 리더가 되면서 내 파트너를 그쪽으로 안내를 잘하는 사람이 명품 리더가 된다는 거죠. 근데 어쩌면 우리 파트너가 다 나왔을 수가 있어요. 감이 있었을 수도. 근데 내가 그 안내를 제대로 잘못해서 놓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 낚시할 때 보면 물고기가 걸렸는데 100% 잡는 건 아니잖아요. 놓친 고기도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놓쳤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복제 제대로 돼가지고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하게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린 게 아니고 중요하게 할 수 있는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화에 대한 감지 속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이제 변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계속 변화를 해야 돼요. 세일즈 마스터에서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가려면 변화가 해야 다이아몬드가 되려고 변화를 해야 되고 다이아몬드가 샤론을 가려면 샤론이 가기 위해서 변화를 해요. 변화도 안 하고 계속 다이아몬드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주변을 간단하게 융통성 있게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융통성 있게 뭐 파트너를 이끄는 것들을 뭐 파트너가 말 안 듣는다고 가서 막 내 분풀이 다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융통성 있게 어떻게 하면 이분이 잘 이끌어 올 것인지 그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신속하게 해야 돼요. 자꾸 눈치만 보고 언제 할까 하지 말고 그냥 가서 부딪히기 신속하게 행동해야 되고, 둘째는 사태를 너무 지나치게 분석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뭐 하나 있으면 그냥 막 그냥 뭐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막 그냥 그거만 분석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내 자신을 혼동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냥 지나가면 다 이 또한 지나가리 하면서 부딪혀 보는 거예요. 분석하지 말고 행동으로 해야 됩니다. 작은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큰 변화가 올 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매일매일 내가 해야 될 거, 매일매일 해야 될 거, 이걸 하다 보면 큰 변화에 대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식으로 볼 때 패닉 계좌라고 있습니다. 패닉 계좌. 주식이 항상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튀다 오를 때 주식을 사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버리면 이제 아주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보고 있다가 주식이 떨어질 때 완전히 바닥을 쳤을 때 내가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계좌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게 패닉 계좌예요. 주식이 바닥을 쳤을 때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 못 사네. 그러면 뭐예요? 주식으로 돈 못 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애텀에서도 하나씩 작은 변화를 기울여가면서 정말 위기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정말 기회가 왔을 때 내 자본은 제가 뭐 돈이라고 말 안 하는 거예요. 돈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내 기술도 있을 것이고 그 기술을 패닉 계좌에다 넣어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됐을 때 내가 확 땡길 수 있는 그런 멋진 명품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애터미 비즈니스는 이겁니다. 내가 회사를 차리지 않아도 이미 다 애터미에서 다 해놨어요. 제품 발굴에다가 결제, 배송, 해외 뭐 교육까지 다 해놨죠. 지금 제가 몽골에 와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애터미에서 다 해놨잖아요. 몽골 개발해놨잖아요. 그럼 저는 몽골에 와서 뭐예요? 제 마그네틱 보드에다가 붙이기만 해야 돼, 그분은. 제 마그네틱 보드에다가. 그럼 내가 마그네틱 보드 시스템을 내 걸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홍보 전달을 함으로써 하나의 마그네틱을 점점 확장을 시켜 나가는데, 이 소비자가 저한테 전달을 받고서 애터미 제품을 구입하면 제가 홍보했다는 대가로 이 수당을 받는 거잖아요. 이게 애터미 시스템이에요. 정확하게. 그러면 나는 이 소비자가 내 마그네틱 보드 시스템에 철컥철컥 붙을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절대 빠지지 않고 듣고서 나의 자본을 쌓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리더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우리 오늘 이번 주 금요일도 마무리 멋지게 하고 또 다음 주 내일이면 또 10월 1일부터 1차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면밀히 계획을 세워서 멋진 또 10월 한 달을 맞이하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